안녕하세요. 물박사입니다. 건강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잘 먹는 것입니다. 잘 먹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소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동물보다 소화를 빨리 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소화력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소화력이 매우 약한 편입니다. 육식동물의 소화력은 강력한 소화액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육식동물에 비해서 소화액의 분비가 강하지 못합니다. 초식동물의 소화는 주로 발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발효에 의해서 단백질을 생합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발효작용은 초식동물에 비해서 매우 약할 뿐더러 그 발효에 의해서 단백질을 공급받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인간은 육식동물에 비해서 육식을 잘 소화 못 시킬 뿐더러 초식동물에 비해서 채소와 과일도 소화를 잘 못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소화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른 동물에 비해서 소화를 빠르게 시킬 수가 있는 걸까요?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소화를 빨리 시킬 수 있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을 불에 익혀서 먹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물질을 제거하고 외부에서 발효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불에 익히기, 소화가 안 되는 물질을 제거하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발효에 대해서는 대장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세 가지의 뛰어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직립보행, 도구 활용, 이성적인 사고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특징은 불을 이용하면서부터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인간은 불을 발견하고 불을 이용하면서부터 음식을 익혀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화를 빠르게 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가장 약한 인간이 불을 활용하면서부터 추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불을 이용하면서부터 도구 활용과 이성적인 사고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것은 익혀 먹게 되면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주로 익혀서 먹는 것은 곡물과 육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3대 영양소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인간은 불을 이용하면서부터 3대 영양소의 소화 흡수를 빠르게 시키고 뇌에 대한 영양 공급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를 더욱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불을 이용하여서 도구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불을 활용할 줄 몰랐다면 청동기 시대나 철기무 시대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문명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익혀 먹게 되면서 이성적인 사고와 도구를 크게 발달시킬 수 있었습니다. 농기구와 무기의 발전은 더욱 많은 농업 생산성을 가져왔고 동물들을 쉽게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즉, 곡물과 육류를 이전보다 훨씬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불의 가치를 놀랍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음식을 불에 익혀서 먹게 되면 왜 소화가 잘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음식에 열을 가하면 음식의 결합력이 약해지고 쉽게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음식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음식 속에 들어있는 유해한 독성 물질이나 병원균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음식에 존재하는 독성 물질은 동물성보다 식물성에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많은 채소와 나물을 열을 가해서 데쳐 먹는 것은 거기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거나 독성 물질이 거의 없는 채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채소를 우리는 데쳐 먹는 것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병원균은 식물성 먹거리보다는 동물성 먹거리에서 더욱 증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익혀 먹게 되면 살균 효과뿐만 아니라 맛도 좋고 소화가 잘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서 치아를 잃게 되면 식물성 먹거리보다는 고기를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기를 익혀 먹는다면 고기를 제대로 씹지 않아도 얼마든지 삼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생리가 소화가 잘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암시하고 있습니다. 익힌 고기는 식물성 먹거리에 비해서 훨씬 먹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은 불을 활용하면서부터 소화를 빠르게 시킬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을 가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영양소를 감싸고 있는 껍질과 관련됩니다. 인간은 오랜 경험에 의해서 껍질은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껍질을 벗기는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변은 겉껍질과 속껍질을 제거하고 흰 쌀로 먹게 되었습니다. 밀은 겉껍질을 제거하고 분쇄하여서 소화를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인류는 흰 곡물을 주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흰 곡물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배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흰 곡물을 배척하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소화력을 잃고 건강도 잃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껍질이 있는 곡물을 먹게 되면 점점 소화가 안 되고 소화를 시킬 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정제된 곡물에 비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영양소의 흡수도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탄수화물의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흰 쌀과 흰 밀가루, 흰 설탕은 대부분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흰 곡물과 흰 설탕을 먹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은 흰 곡물과 설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 박사의 주장을 잘 이해한다면 당뇨의 원인이 소금 부족과 지나친 정신적인 활동인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 섭취가 부족하고 정신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흰 곡물이나 흰 설탕이 당기는 법입니다. 따라서 흰 곡물과 단 음식을 줄이려면 소금 섭취를 증가시키고 정신적인 활동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에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껍질들이 존재합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이러한 껍질을 제거하는 것은 바로 소화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많은 나물들을 보면 kop질이 매우 질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할 때는 수고스럽더라도 그러한 껍질을 벗기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콩나물을 먹게 되면 콩나물 머리를 제거하고 요리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콩나물 대가리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조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콩나물을 먹고 나서 변을 보면 변에 콩나물 대가리가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콩나물 대가리는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과일의 껍질도 소화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일을 먹을 때도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과일의 껍질을 깎아서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화력이 약한 인간은 음식을 불에 익혀 먹거나 겉껍질을 제거하고 음식을 요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소화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한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 중에 생채식이 있습니다. 또한 현미식을 주장하거나 과일 껍질에 영양분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먹겠다는 의도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양적인 가치가 높은 음식이더라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도 더딘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불에 익혀먹고 껍질을 제거하면서 손실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을 다양하게 먹는 것입니다. 백미는 거의 대부분이 탄수화물입니다. 현미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미의 껍질에 있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들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소화가 안 되면 우리 몸에는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쌀을 가공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영양분을 잃게 되면 다른 음식을 통하여서 이러한 영양분을 보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하다면 고기를 먹게 되고 미네랄이 부족할 때는 소금을 먹게 됩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채소와 과일, 지용성 비타민은 역시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음식에 열을 가할 때도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채소와 과일을 먹거나 고기를 먹으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곡물과 육류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모두 골고루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곡물과 육류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부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체외에서 직접적으로 소화력을 높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소화제인 소금을 잘 먹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식품을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가공하고 열에 익히고 소금을 첨가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소화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넓은 의미로 요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소화력이 강한 가장 큰 이유는 음식을 요리해서 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요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는 요리야말로 가장 좋은 약이 될 것입니다. 요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간을 보는 것입니다. 한자 양약자는 간 맞출 약이라고도 합니다. 즉 간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음식을 약으로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라면 흰 곡물이나 설탕을 건강의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두 맛있게 먹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열을 가하고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두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금의 강력한 효과를 여러분들이 이용할 줄 안다면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의사와 약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금을 잘 활용하는 요리사가 의사이자 약사인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물박사의 영상을 시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물박사였습니다.